요. 네, 잠깐 목이 아파서 다시 멈췄다가 시작하겠습니다. 창경궁, 창경궁에 대해서 계속 읽어볼게요.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이래요.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고 합니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순환을 당했대요. 문정전 앞들은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합니다.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서쪽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대요.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고 이름도 창경원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대요. 자,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게 역사의 시작이겠네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질문에 추론을 통해서 대답해 봅시다.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도 그래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디를 주목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은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네요.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 우선 역사적으로 우리 그런 조선 왕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효라는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네요. 네.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가 있고 또 다른 것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임진왜란 보이나요? 선조 때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또 화재가 났대요. 화재. 사고가 난 거죠. 또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도 일어났대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는 그 건물이 헐리고 이름도 창경궁이라고 바뀌었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역사도 있지요. 네. 그래서 창경궁에서는 왠지 모르게 비극이 많이 일어난 뭔가 아픈 역사를 지닌 공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글 속에서 창경궁의 역사적 의미를 가져와 봤어요. 효와 인연이 깊은 우리 조선 왕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효라는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었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겪었던,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아니고 조선이라는 나라이긴 하지만 어쨌든 널리 보면 이 땅에서 사람이 겪었던 그런 아픈 역사가 드러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엔 경희궁입니다. 경희궁. 경희궁은 조금 생소하죠. 실제로 경희궁은 많이 유명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읽어볼게요. 네, 사람들 사이에서 막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궁궐은 아니래요. 네, 조금 비운의 궁궐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쳐 불렸다.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로도 불렸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1500칸 이것도 작지 않네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승전전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령전이 있다. 네, 어진 단어가 좀 어렵죠.
임금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을 어진이라고 한대요. 네, 이렇게 경희궁에 대해서 좀 읽어보았습니다. 원래 이름은 경덕궁이었고, 하지만 영조 때 바뀌어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무른, 그리고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아있는 비운의 건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헐리긴 했는데 그 원래 좀 많이 헐려 있었대요. 원래 조금 많이 철거가 된 상태였다고 하네요. 원래 좀 많이 철거가 된 상태에서 일본이 이제 몇 채 정도인가? 일부를 더 헐은, 네, 이런 역사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일제강점기 때 강제로 헐린 건 사실이지만 조금씩 헐려오고 있었던 건물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경희궁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건물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경희궁에 대한 질문에 추론을 해봅시다. 경희궁의 규모가 1500칸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선생님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규모가 1500칸, 규모가 컸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실의 중요한 공간 중 하나였다. 네, 왕실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공간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규모가 아까 7,600여 칸에 이르는 경복궁보다는 그 조금 작았겠지만 그래도 작지 않은 규모니까 왕실의 중요한 공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네요. 경희궁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론 경운궁입니다.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 불렸대요. 지금의 덕수궁이라고 불리는 곳이지요. 성존의 형이 월산대군의 집이었다고 하네요. 성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성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불렸대요. 이게 이름의 시초인가 보네요.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대요.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에 대한 모습을 갖추었다. 아, 행궁. 원래는 임금이 나들이 때 머물던 그 정도 궁궐이었는데 조선 말기에야 비로소 궁궐에 대한 모습을 갖추었다. 임금이 살게 되는 곳이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경운궁 안에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 석조전이나 정관원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관헌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조선 말기여서 커피로 들어왔나 보네요.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 보니까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 정말 전통적인 중화전이 있고 석조전과 같은 서양식 건물. 네, 진짜 서양식으로 생긴 건물이 있네요. 네, 이렇게 직접 확인하니까 참 신기하네요. 여기 옆에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경운궁의 전통적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전통적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을까요? 네, 이거는 글과 배경 지식에서 좀 뽑아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을 보니까, 자, 어디 있냐? 조선 왕조 말기라는 부분이 있고,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커피라는 말이 있네요. 커피.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지식을 좀 글 속에서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조선 왕조 말기에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렸대요. 이 말은 즉 서양 열강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커피만 봐도 마찬가지죠. 커피도 서양의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서양이 조선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때 있었으니까 서양식 건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고종이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에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잖아요. 거기에 고종 때 지어진 거예요. 고종 때 궁궐다운 모습을. 네, 고종 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춘 거잖아요. 고종이 조선 말기 사람이니까 네, 고종이 조선 말기 사람이니까 이때 궁궐을 새로 지으면서 서양식 건축에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답을 하면 글과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답을 해보면 서양이 조선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경운궁이 있었고 게다가 고종 때 궁궐다운 모습을 갖췄으니까 고종 때 좀 지어졌겠죠. 이 고종은 조선 말기 사람이니까 서양식 건물의 영향을 받은 건물이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추론을 해 보았습니다. 자, 서울의 궁궐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기. 이거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길게요. 5교시 국어 수업 마치겠습니다. 글이 길어서 많이 어려웠지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6교시 국어도 잠깐 쉰 다음에 잘 들어주길 바랍니다. 안녕.